어제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오반 엘리엇은 고석현 선수에게 완패했고 본인의 SNS를 통해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석현 선수의 스승인 전 UFC 파이터 김동현 관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동현 관장의 인스타 스토리에 오반 엘리엇이 DM을 보내 캡처짤이 올라왔는데요. 오반 엘리엇은 너희 팀에 축하를 보낸다 라는 DM을 김동현 관장에게 보냈고, 이에 김동현 관장은 메시지 고마워, 항상 응원할게, 다음에는 좋은 파트너로 만나길 바래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또한 오반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경기 후 고석현 선수와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본인의 인스타 포스팅을 통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축하하던 모든 순간들, 그 뒤엔 실망감에 빠진 상대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팀이 있었지.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싸워야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핑계 한마디 없이 고석현 선수를 인정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많은 국내 팬들도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패배하긴 했지만 많은 한국 팬들을 얻게 된 듯합니다. 한편 박준영 선수에게 패배한 나우르디에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경기를 치렀고 유감스럽게도 패배했어. 하지만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준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 경기 자체는 잘 흘러갔어.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내가 압도했지. 문제는 2라운드였어. 상대의 무릎이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니킥을 날린 거야. 예전 룰에 의하면 반칙이었지. 하지만 경기 전 심판이 라커룸에 와서 설명해줬어. 새로운 룰에서는 손이 땅에 닿아 있더라도 머리에 무릎이나 킥을 하는 게 허용된다고. 내 각도에서는 상대의 무릎이 닿아 있는 게 보이지 않았어. 손이 매트에 있는 모습만 보여서 난 그게 반칙이 아니라 생각했던 거야. 더티하게 싸우려는 의도나 불공정하게 싸우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 난 항상 공정한 플레이를 추구해. 그건 그저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그리고 1라운드에 아이포킹 상황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 손가락이 걔의 눈에 살짝 닿긴 했어. 하지만 두 번째는 아이포킹이 아니었어. 리플레이를 보면 내가 주먹을 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난 걔를 글러브로 때린 거지 손가락으로 찌른 게 아니었어. 반칙 니킥으로 인해 2점 감점이 있었는데 2점을 잃는다는 건 2개의 라운드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 멘탈이 무너졌고 게임 플랜도 무너졌어. 어쨌든 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할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니킥 반칙을 하기 전까지 완전히 이기고 있었지만 감점을 당한 이후에 멘탈이 나가서 졌다는 뉘앙스인데요.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압도했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식 스코어 카드를 봐도 1라운드를 3명의 판정단 모두 박준영 선수에게 줬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2라운드는 판정단 모두 나우르디에프에게 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판정에 해외 팬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UFC 뉴스 계정에 올라온 댓글을 보시면 전부 다 2라운드를 나우르디에프한테 줬다고? 글쎄, 얘네들 MMA 경기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돼. 이 멍청이들은 아마 2라운드 반칙까지 점수로 친 듯하다. 어떻게 3명의 판정단 모두 2라운드를 이스마엘에게 줬지? 개판이네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댓글을 고른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반응을 가져온 겁니다. 공식 판정을 봐도 팬들의 반응을 봐도 나우르디에프가 1, 2라운드를 압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에게 패배한 오반 엘리엇의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어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끝나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칼릴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칼릴이 타이트한 게임 플랜을 가져왔고 그대로 수행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야. 레그킥으로 초반에 상대에게 데미지를 줬고 그 다음엔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웃파이팅으로 상대를 무너뜨렸지. 뭐 내가 예상했던 경기 양상은 아니었지만 퍼포먼스는 좋았어. 난 페레라와의 경기 후로 칼릴의 랭킹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칼릴은 오늘 그걸 증명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미트베크 오럴바이가 기무라로 피니시승을 거뒀는데 보너스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 친구는 개체를 통과하지 못했어. 10파운드 오버했다고. 걔가 경기 끝나고 나한테 와서는 언젠가 난 챔피언이 될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는 개체 통과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라고 했어. 10파운드를 오버해서 나오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러시아 올림픽 레슬러 사둘라예프와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다. 사둘라예프가 UFC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어젯밤 하빕이 걔를 페이스타임으로 보여줬어. 글쎄, 전 세계에는 훌륭한 레슬러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걔가 정말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격투기로 전향했을 때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 두고 봐야지. 근데 하빕이 걔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건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 조스의 타이틀 업데이트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존 조스가 어젯밤 우리한테 전화해서 은퇴하겠다고 했어. 존 조스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어. 이젠 톰 아스피날이 UFC 헤비급 챔피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프랜시스 응가누가 마음을 바꿔서 UFC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응가누가 돌아오는 것에 열려있냐는 질문에는 걔가 UFC 복귀를 고려한다고? 무슨 조건으로? 프랜시스를 수년간 지켜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프랜시스가 공공연하게 말하는 게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거야. 뒤에서 말하는 것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다를 때가 많아. 난 프랜시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만약 프랜시스가 여기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충격적일 거야. 여러모로 말이야. 난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걔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들은 항상 진심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톰 아스피날이 이제 공식 챔피언이 된 상황에서 현재 넘버원 컨텐더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가 시작돼. 톰도 그 주 내내 우리와 베가스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함께 만나서 다음이 뭐가 될지 알아봐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르만이 과거 올리베이라를 이겼는데 왜 아르만이 아닌 올리베이라가 토프리아랑 싸우는 거냐는 질문에는 왜? 그 시합 맘에 안 들어? 지난번에 아르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잖아. 아르만은 이번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야. 라스베가스로 와서 개최를 할 거고 백업 파이터가 될 거야. 타이틀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거고 그 후에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일리아가 이슬람 마카체프를 잡기 위해 웰터급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일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일리아는 이제 막 올장했는데 벌써 일리아의 웰터급 올장에 대해 얘기한다고? 이제 막 올장했잖아. 그러니 이번 시합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리고 이슬람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걔네 둘은 확실히 서로 싸우고 싶어 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알리 압델아지즈가 자빗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자빗의 복귀에 대해 아는 거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알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 존스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긴 시간을 준 걸 좀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존 존스한테 시간을 준 걸 후회하냐고? 들어봐. 걔가 이 스포츠에서 이룬 걸 보면 아니 후회하지 않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톰 아스피날한테는 마음이 좀 안 좋은 건 있어. 시간도 잃고 돈도 잃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상해줄 거야. 톰 아스피날은 정말 좋은 친구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도 정말 나이스했어. 걘 뭐든 할 의향이 있고 어디서든 언제든 싸우겠다고 했지. 지금은 누구와도 싸우겠다. 누군지만 말해라. 그럼 싸울 테니까 이러고 있어. 아스피날은 정말 훌륭했고 UFC의 대단한 헤비급 챔피언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일하는 게 정말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는 UFC가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보다 2배 많은 컨텐더 시리즈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한편 데이나가 응가누의 UFC 복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프랜시스 응가누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복귀한다고 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한 팬이 복귀해서 벨트를 차지하라고 하자 응가누는 난 벨트를 잃은 기억이 없는데 벨트는 아직 내 옷장 안에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응가누가 UFC에 돌아올 생각이 있다고 직접 말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응가누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응가누의 코치인 에릭 닉식의 말이 와전됐던 건데요. 그래도 응가누가 우스만을 따라 UFC 개최랑 행사에도 따라가고 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나 싶었는데 데이나가 다시 한번 응가누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응가누도 이를 받아치면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네요. 존 존스와 응가누가 배제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만들어볼 만한 게 톰과 실 간의 경기인데 위 두 빅네임에 비해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어제 존 존스 또한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은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UFC 은퇴를 선언한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지금까지의 여정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 옥타곤에 처음 들어섰던 순간부터 내 목표는 이 스포츠의 한계를 넘는 거였어. UFC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을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했으며 전세계 팬들과 잊지 못할 순간들을 공유했어. 평생 소중히 간직할 순간들이야. 엄청난 순간들과 힘든 순간들을 마주했지만 그런 모든 도전은 내게 가치 있는 뭔가를 가르쳐줬고 날 더 강하게 만들었어. 파이터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UFC, 데이나, 헌터, 로렌조, 하나님, 제 가족, 코치진, 팀 동료들 그리고 늘 내 곁을 지켜준 모든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너희의 한결같은 응원과 믿음은 늘 날 지지해준 버팀목이었어. 내 동료 파이터들, 내 안에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줘서 고맙고 케이지 안팎에서 나눈 리스펙에 감사를 전할게. 이제 내 인생의 이 챕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도 정말 기대돼. MMA는 언제나 내 삶의 일부일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스포츠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기대돼. 이 놀라운 여정을 나와 함께 해줘서 모두 감사하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은퇴 소식이 알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존 존스가 지난 2월
뉴멕시코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옆좌석에는 한 여성이 하반신에 옷을 입지 않은 채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운전자가 존 존스라 주장했다고 합니다. 존스는 이 보도를 의식한 듯 다음과 같은 트윗도 남겼습니다. 명심해. 전후 사실을 알지 못하면 때때론 언론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걸 말이야.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걸 믿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올라온 인터뷰에서 데이나는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의 경기는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다 얘기했고 존 존스의 알버커키 사건에 대해서도 반응했습니다. 그 경기는 이미 오래전에 성사됐었어. 근데 왜 걔가 싸우지 않기로 했는지는 너네가 직접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했고, 또한 존이 이번 경기에 엄청난 돈을 제안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질문에는 그래, 존은 그 경기에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의 돈을 오퍼받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존 존스가 톰을 피한 거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아니야, 존스는 수도 없이 말했지만 다시 말할게. 존은 그 누구도 피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 찰스 소넨과의 그 바보 같은 사건만 빼고는 존은 그 누구도 피한 적이 없어. 그리고 존스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뭔지는 나도 몰라. 너희가 걔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근데 존은 이제 38이고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젯밤 알버커키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었냐 질문에는 오늘 봤어. 그거 보자마자 아, 다들 이래서 존스가 은퇴했구나 라고 생각하겠구나 싶더라고. 뭐 어쩌면 그게 은퇴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 누가 알겠어. 나도 몰라. 너네가 직접 물어봐야지. 우린 경기를 성사시켜 놨었어. 내가 그 시합이 열릴 거라 자신있게 말했던 거 너네도 봤잖아. 근데 존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의 경기는 원래는 올해 11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여는 걸 목표로 했었다고도 얘기했고, 은간호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톰과 은간호의 경기는 열릴 거라 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기도 했습니다.